물이고 빨간 것은 불이겠죠. 불이 아래에 있고 찬 것이 위에 있는 것이 두한조결이다.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 원래 그림상은 이렇지만 일정한 학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하늘을 상징하는 권괴, 아버지를 상징하는 권괴, 땅을 상징하는 권괴, 어머니를 상징하는 권괴, 그 다음에 여성과 물을 상징하고 찬 걸 상징하는 감괴다. 감괴. 그래서 우리가 육감수와 여섯 번째 때 육감수라고 그러는데 이 감괴가 위에 있고 화괴가 아래에 있죠. 이게 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차고 배와 다리는 따뜻하다. 대통령께서 한국을 떠날 때도 그랬고 북한 도착에서도 머리는 따끈따끈하게 가슴은 냉랭하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머리는 냉정하게 가슴은 뜨겁게 얘기했습니까? 냉정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을 갖고 왔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몰래 어디서 듣지 않으셨나? 한번 대통령님께 한번. 이게 두한조결의 법칙이 동서고금의 법칙입니다.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의사인데 헤르만 보하브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화학자이기도 하고 의사였습니다. 그 화학자이기도 하고 의사라고 하는 이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만 전 세계 질병을 치료하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30%라고 그랬습니다. 25%에서 30% 사이에. 지난 시간에 얘기하려다가 잠깐 놓쳐버렸는데 시간 관계상 하버드 대학교의 홈스 학장인 에릭 시갈이 쓴 닥터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닥터스. 이 닥터라는 것을 갖다가 이 영어로는 닥터라고 다 아시겠지만요. 원래는 히라보로는 이걸 도세르라고 읽는지 도케르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어쨌든 간에 이 닥터라는 말은 노세르라는 말부터 유래되는데 가르친다는 말이래요. 가르친다. 그 다음에 세라피라고 하는 치료한다는 말은 원래 보조자라는 말이래요.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능력을 의사들이 보조해 주는 거지 고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조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 수 있으면 의사 필요 없어요. 헤르만 보하브가 얘기할 적에 머리를 차게 하고 배와 다리는 따뜻하게 하라. 그러면 의사할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밀봉이 되어가지고 2만 불에 팔렸는데 2만 불이면 얼마죠 지금? 2만 곱하기 이것도 수학 오랜만에 하니까 요새 뭐 그냥 1,000원씩으로 머리 나쁘니 계산합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 2천만 원. 책 하나 2천만 원에 팔렸어요. 헤르만 보어라는 사람이 1983년인가 38년인가 헷갈리는데 고해에 죽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거 하려고 83년인가 38년 열심히 외웠는데 막상 나오니까 헷갈리네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그분이 죽으면서 책을 하나 남겼는데 바로 그 안에 딱 한 줄만 써 있는데 의사할 일을 없어지게 만드는 건 머리는 차게 하고 배와 다리는 따뜻하게 하라. 이것이 음양관을 아는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순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 횟집에 가면 말이야. 갖고 와. 그 냉장 달전 맥주 갖고 와. 그리고 먼저 이 땀을 막 바깥으로 저도 이 땀 40분 강의하면 막 땀이 비 오듯이 흐릅니다. 바깥으로 열이 나갔기 때문에 속은 더 찰까요? 속이 더 더울까요? 한여름에 우물물이 더 시립니까? 더 덥습니까? 한여름일수록 땀이 나갔기 때문에 속은 더 냉합니다. 이열치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안악내가 우리 아저씨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뛰학부터 들어올 적에 강계소주라고 그래서 자 생강과 그 다음에 계피 자 생강을 몸을 덥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강은 몸을 덥게 하는 양적인 식품입니다. 그래서 생강을 잘 말려서 건강이라고 쓰면 몸을 덥게 하는 거고 설탕을 살살 묻혀서 맥주 안주로서 어울리는 걸 편강이라고 하죠. 생강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갈아가지고 너무 차갑고 잘못하면 배탈 나고 너무 달아서 느끼할 적에 생강을 갈아서 샥 갈아서 넣어서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면 그 집은 엄청난 음식에 감각이 있는 집이죠. 피자를 내왔는데 거기에다가 마요네즈를 갖고 나왔다. 그게 음양 감각이 있습니까? 피자에는 뭐가 맞죠? 소스. 무슨 소스? 갓소스가 맞죠. 토마토 소스요. 피자에다가 토마토 소스. 자, 추어탕에다가 버터를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경상도에서는 산초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산초라고 그러죠. 추어탕이 니글니글하고 미끌미끌하니까 매운 것이 들어가는 음양의 조율이죠. 돌발 퀴즈.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 우회 가면 극락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1970 몇 년도 때 집을 도망 나갔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어머님 가슴에 못을 박고 제가 집을 나갔어요. 사암도인이라는 분이 본과 3학년 때 공부하기를 침법을 하나 남겼는데 이건 신침이다. 너무 어려워서 내 5분만 강의한다. 후학들의 연구를 기다린다. 그분이 동굴 속에서 집사자에다가 바위 암자,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우리 사암도인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바위 굴속 안에서 13년 동안 돌을 닦아서 침법을 도통했다. 40살 넘어서 출가했다. 늦깎이 선승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4년 동안 돌을 닦았다. 어떤 학자들은 11년 도통했다.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게 학자들이라는 거예요.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런 거는. 13년 닦았다는 게 정설입니다. 바위 집을 짓고 바위 굴속에서 돌을 닦았다고 전설로 알려진 사암도인의 침법이 제 손으로 17년 전에 약 한 3% 정도 재발굴되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전국의 한의과 학생들 17년 동안 주물렀다 놨다 주물렀다 놨다 아직도 할 말이 남았어요. 침법, 경락, 우리들의 유심론적인 경락학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탁구의 기본을 공부하듯이 음양을 공부해야 됩니다. 음양학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집을 나가가지고 여러 군데 방랑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로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몰래 파괴를 해가지고 그 평소 좋아하던 술 냄새를 못 이겨가지고 내가 술을 마시고 쫓겨났어요. 삼직 스님한테서 나가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방랑을 하다가 우연히 극락암에 가서 그 스님이 대접해주는 일본말로는 옥고시, 우리는 쌀 강정. 돌발 퀴즈. 쌀 강정을 먹는데 아니, 이야, 이 쌀 강정을 보니까 이 한의학적인 그 감각으로 이 쌀 강정 안에 뭐를 조금씩 넣어놨는데 아무리 먹어도 물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쌀 강정이 이게 끈적끈적하고 달고 쌀로 만들었죠? 살을 찌게 하는 거겠어요? 다이어트 식품이었어요. 살을 찌게 하는데 100% 살을 찌게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무엇을 조금씩 넣어놨길래 그렇게 먹어도 물리지 않고 한 향기와 함께 잘 먹었을까요? 자, 돌발 퀴즈입니다.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생강 50점. 예, 아까 나왔으니까. 근데 계피 55점. 예, 여러분들 수정과에 계피 들어가죠? 깨요. 마이너스 80점. 아니, 깨가 지금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요. 땅콩요. 아이고, 안 됩니다. 이거 음양관에 아무리 우리가 초보자라도 뭐요? 해바라기씨요. 마이너스 30점. 자, 잘 생각하세요. 생강하고 계피 정도면 맞습니다. 호박씨요. 정답은 제가 이따가 혹시 끝날 때 말 안 하거든 저한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그와 같이 요리에도 음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개발한 생선초밥 있죠? 네. 생선초밥 안에 파랗고 아주 매콤한 게 들어가죠? 네. 이게 살을 빠지게 하는 걸까요? 살을 찌게 하는 걸까요? 빠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고춧가루와 후춧가루와 그걸 와사비라고 일본 말로 하지만 방송 용어는 고추냉이라고 합니다. 알아들어요? 고추냉이라고 그러면? 네, 고추냉입니다. 이 고추냉이 파란 가루를요, 여러분들 맵게 하기 위해서는 우회전으로 돌려야지. 이 요리 만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회전으로 돌려야지. 만약에 좌회전은 매운맛이 싹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침을 놓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침을 놓을 때 원을 그리면 우회전이죠. 네. 우회전을 하느냐, 좌회전을 하느냐에 대해서 보사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사지를 하더라도 우리 남편은 우회전을 해줄까, 좌회전을 해줄까. 이러한 음양의 법칙이요, 우리 살아있는 옆에 그 많은 과학자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생활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공부해야 되냐? 평상시에 우습게 생각했던 음식의 음양도 아주 정말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를 어렵게 가르치던 공식으로 공부하는 데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도 지금도 수능 시험이 이제 거의 코끝에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시험 치는 날은 왜 이렇게 춥습니까? 우리 마음이 춥기 때문에 날씨도 추워지는 거 아닐까요? 민심 천기 상응설이라 우리 민심이 하늘도 좌지우지한다는
동양의 5, 6기 철학까지도 공부하는 시간은 앞으로 30시간 후쯤 되면 설설설설설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능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잘 들어보세요. 특히 대학교 입시를 앞둔 분들, 젊은 대학생들, 제 말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X 플러스 Y 이꼬르 얼마 이런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소신편이라고 하는 동양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가 막 들여다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어디에 있는지도 제가 솔직히 이게 찾으려다 실패했어요. 어쨌든 작년도 수능 국어시험 짝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기 큰 스님은 혼자 만두를 3개 잡술 수 있습니다. 작은 스님들은 행자들은 세 스님이 만두를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만두도 100개, 스님도 100분. 만두도 100개, 스님도 100분. 그러면 작은 스님, 큰 스님은 전부 몇 분이겠습니까? 그러면 대학생들, 갓주로 맡은 학생들은요, 요새 X 플러스와 이꼬로, 100, 그 다음에, 3X 플러스 3분의 Y 이꼬로 100 해서 어쩌고 하다 보면 최소한도 15초, 30초 만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요, 너무나도 쉽게 계산하는 동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음양관이라는 것은 의외로 우리 뒤통수를 치는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알건 모르던 정답만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우선 3개를 먹고 1개를 먹으니까 이것을 넷을 일단 하나의 수로 설정을 합니다. 전부 100이라고 그러니까 100을 갖다가 넷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25이 나오죠. 예? 25은 75명 곱하기 70명 더하면 100명이 되죠. 그러니까 25의 큰 스님, 예? 75명의 작은 스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딱 3초 만에 나와요. 조금 더 어려운 개토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엉뚱하게도 우리는 X 플러스와 이꼬르 100, 3X 플러스 3분의 이꼬르 100 해서